오늘은 19쪽에 있는 막꼭지각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할게요. 예. 이거 어떻게 보여요? 그냥 이렇게 19쪽을 보면은 그림에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만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직선이 다음과 같이 만나서 생기는 각은 총 4개? 몇 쪽이라고요? 19쪽. 여기가 A, 각 B, 각 C, 각 D라고 할 때 A와 C 이런 관계를 막복지각이라고 불러요. 지금처럼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들을 교각 이렇게 부를 건데요. 만나서 생긴 각이란 뜻이죠. 이 교각 중에서 A와 C 그리고 B와 D 얘네들을 막꼭지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한번 A는 이 위쪽에 있고 C는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위를 이렇게 딱 펴졌을 때, 그렇죠? 위에 각과 아래 각 이런 느낌의 각이죠. 이런 각을 무슨 각? 막꼭지각이라고 부를 건데요. 막꼭지각 이렇게 부를 건데요. 막꼭지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막꼭지각 1이 서로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각이 같은 크기인 건 이해가 가요? 각 A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가위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각 A의 크기와 각 B의 크기의 합은 180도 평각이죠. A랑 B랑 더한 건 180도. 이해가죠? A랑 B랑 더한 건 180도. 근데 각 C랑 각 B랑 더한 것도 180도예요. 각 C랑 각 B를 더해도 평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식의 두 개를 잘 보면은 B에다가 뭘 더해야 180일까? B에다가 뭘 더해야 180일까? 이런 거기 때문에 각 A와 각 C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해가나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위에 있는 식에서부터 각 A의 크기는 180도에서 각 B 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요? 네. 마치 각 B를 이양하듯이 보는 거죠. 아래에 있는 식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각 C는 뭐냐고 본다면은 180도 빼기 각 B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 B를 이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각 B를 뺐다는 개념이 위에서 보면은 그게 각 A인 거고 아래에서 보면 그게 각 C인 거죠. 그래서 각 A랑 각 C랑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막꼭지각을 정의하고 그 막꼭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같은 뜻으로 본다면은 얘네만 막꼭지각이 아니라 누구랑도 막꼭지각일까? 각 B와 각 D 얘네들도 서로 막꼭지각이고 역시나 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막꼭지각은 지금 보다시피 두 쌍이 나오고요. 두 쌍은 각각 크기가 같다. 요 얘기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각, 막꼭지각. 이해 갔나요? 막꼭지각. 그럼 56번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 각의 막꼭지각을 구하여라. 여러분 56번 쓸 데가 없네. 56번을 보시면 이렇게 좌표 평면처럼 생겨놓고 선이 하나 더 있네. 이렇게 교점의 점을 O라고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D, E, F라는 점이 다음과 같이 있다 이런 건데요. 1번 각 A오 B. A오 B면은 A, O, B니까 여기겠네. 요거랑 막곡지각이 누구니? 하면은 요 선을 쭉 쫓아가서 생기는 반대쪽에 있는 각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D 각은 O D 각 GOE 혹은 뭐 EOD도 물론 될 거예요. 그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막곡지각 찾는 거니까 지금 2번, 3번, 4번 다 할 필요 없겠죠? 아니요. 4번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각 AOE래요. AOE면은 B O D 이만큼이네. AO를 쭉 쫓아간 선분과 EO를 쭉 쫓아간 선분 쫓아가면은 이만큼인 건 이해가나요?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막곡지각은 D, O, B 쓰면 되겠죠. 이해가죠? 막곡지각 가위를 딱 펼쳤을 때 그 가위 날 부분과 손잡이 부분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겁니다. 57번 보면은 그걸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이거랑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그림이 다르니까 또 그려야겠네 그림을. 이런 귀찮. 이 90도 표시 있는 것도 보일 거고요. 60도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들은 아까처럼 교점 가운데가 O고 여기서 12시가 A, 9시가 B, 7시가 C, 6시가 D, 3시에 2라는 점이 있군요. 이렇게 1번 BOC 각 BOC의 크기를 구하라. BOC는 여기 지금 칠판에 표시하고 있는 이 노란색인데요. BOC 여기 표시가 없는데? 가 아니라 아까 방금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막곡지각 크기는 같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얘의 막곡지각 부분 찾으면 돼요. 이해가나요? 네. 그럼 몇 도겠어? 60도요. 60도가 되겠죠. 엄청 쉽죠? 네. 너무 쉬워요. 3번에 있는 각 COD 30도. COD면은 COD니까 여기네요. 여기는 표시가 없어. 막곡지각을 봐도 표시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BOE 이게 평각이고 그 중에서 왼쪽이 90도, 오른쪽이 60도라면 남는 각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90도에서 60도만큼 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해가죠? 네, 그래서 여기는 30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죠? 어렵지 않죠? 네. 7번에 있는 막곡지각. 그럼 그 뒤에 거를 볼까? 아이고 이상해. 슬슬 재밌어지는데? 문제들이? 전혀 아닌데. 재밌게 하네요. 뭐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제발 그 재미가 앞으로 5년간 계속 쭉 됐으면 좋겠네요. 아. 들어갈 포기할래요. 앞으로 쭉 좋았으면 좋겠어요. 58번부터 보시면 이제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있고 왼쪽에 있는 얘가 x 더하기 40도, 오른쪽에 있는 얘가 이제 3x 빼기 10도인데요. 둘은 무슨 관계에 있으니까 서로 막곡지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크기는 서로 같을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40도랑 3x 빼기 10도랑 같을 거야 라고 쓴 다음에 쓰고 나니까 1차 방정식이네 가 된 거죠. 이항은 여기 있는 3x 여기 더하기 40 두 개 이항 되겠죠? 3x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3x로 이항됐을 테니까 좌변은 몇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0이 이항됐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40으로 이항됐을 거예요. 합치면 몇 도죠 이게? 마이너스 50도죠. 둘은 같다. X는 25. 양변을 x계수 마이너스 2로 나눠야겠죠? 나누면 x는 25도 이런 식으로 막 이래 막 그치? 응?
응? 막 이래. 만기렉슈. 좀 복잡한 61번? 아니요. 저보다 못했는데. 쌤, 우리가 세개 다 더한 거 180도 아니에요? 맞아. 그림이 뭐 좀 더 복잡해지긴 했으나 위에가 이게 3x 더하기 55도고요. 몇 번이요? 여기는 2x 빼기 5도고요. 이쪽은 x 더하기 10도래요. 제가. 지금 x 구하는 거예요. 너뭔 짓을 벗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요. 네 무릎이니까 못 보고 있어. 싫어하네. x 더하기 10도 이 자리와 이쪽 자리는 서로 막곱지각입니다. 크기는 서로 같을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x 더하기 10도 하게 되겠죠. 쓰고 뭐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옮겨놓고 놨더니 어라? 요 세 개가 연결되네 각이. 이 세 개를 합치면 180도. 평각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x 더하기 55 방식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게 맞아요. 더하기 x 더하기 10도 더하기 2x 빼기 5 세 개를 다 합친 게 180도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식을 봤더니 1차 방정식이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 한글을 다 합쳐볼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이면요? 그때부터 배우겠지. 3x 더하기 x 더하기 2x니까 합쳐서 몇 x? 이건 6x고요. 플러스 55 플러스 10 마이너스 5네? 이게 합치면 얼마예요? 60이지, 그치? 플러스 60이에요, 사실은. 플러스 60을 우변으로 이해하면은 마이너스 60으로 넘어올 겁니다. 우변은 몇 도가 되는 거죠, 이게? 120도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x에서 60 나와주면은 20도. x는 20도 이렇게 구하는 문제라는 거죠. 선생님 흡수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1차 방정식이네. 쓰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이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뭐 아직 2차 방정식을 볼 수는 없을 테니까 일단은 식을 한번 쓰자.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라 막곡지각을 한번 이용해봐. 제발 부탁이니까 생각을 한 1분이라도 좀 하시고 질문하세요. 제발. 어떻게 풀어요라니. 62, 64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하나만 풀까요? 63번. 이거 원래 사실 그런 말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이게 사실 다 직선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세로선도 하나의 직선 이렇게 생긴 또 하나의 직선 얘만 좀 이렇게 별도의 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어줘야 되는 건데 이만큼이 126도라고 하고요. 여기가 x 여기가 y고 파랑이랑 흰색이랑은 이렇게 90도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x 따로 y 따로 이렇게 각각 구해야 됩니다.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은 126도랑 얘랑 합쳐서 평각이겠죠? 그렇죠? x에 126도를 더하면 평각 몇 도? 180도가 될 거예요. 간단한 거네. 126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20 되니까 우변이 얼마가 되겠어? 54도인가요? 이렇게 해서 x 54도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x가 54도면은 저 위에 있는 것도 54도겠다. 위에가 누군데? x랑 막꼭지각에 있는 애. 그쵸? 얘도 분명히 똑같이 54도가 될 거예요. 그럼 y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54랑 y랑 더해서 90도가 되겠죠. 왜냐면 흰색이 평각이고 이 파란색이 여기 직각으로 있으니까 나머지도 90도일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y에다가 54도를 더한 게 90도일 거예요. 그럼 이항하면 플러스 54 넘어가서 마이너스 54가 되겠네? y 몇 도가 나오죠? 36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풀다 보니까 1차 방정식이네가 나오는 거예요. 1차 방정식으로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라 식을 쓰다 보니까 1차 방정식이네가 된 거죠 지금. 여기서는 뭐 막곡지각이라는 것과 직각과 평각만 써서 풀었으니까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시면 할만할 겁니다. 이해 가죠?
예. 7 소단원 7이 끝났고 이제 8 수직과 수선 여기다 쓸까? 8 21페이지 수직과 수선.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잘 요 말뜻을 잘 이해 못해서 적당한 단어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용어가 나와요. 첫 번째 용어가 직교란 용어가 나와요. 보통 직교란 말은 동사로 많이 쓰거든요. 직교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직교라는 말보다는 직교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해가죠? 동사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두 직선이 교각. 그거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나서 생긴다. 그치? 그 교각이 90도일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두 직선은 직교한다. 이 표현을 써요. 보통. 이해가요? 자, 색깔을 이쁜 걸 해야겠지? 보라색이요. 싫어. 핑크색이요. 싫어. 아, 니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할 거야. 이렇게 흰색 직선을 L이라고 쓸게요. 파란색 오히려 좋아. 그리고 파란색을 M 이렇게 쓸게요. 이 둘이 이루는 교각. 교각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중에 어떤 거 하나만 90도가 돼도 다 90도가 됩니다. 그건 이해가요? 네. 왜 어떤 거 하나 90도면 다 90도가 되죠? 아, 모든 각의 피해가 같으니까. 왜냐면은 막국지각도 있을 거고 청각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가 90도면은 네 개가 다 90도가 됩니다. 맞잖아. 무슨 이해가 나요? 다 네. 90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보통 직선 L과 애매. 직선 M은 직교한다.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직교 이렇게 명사로 쓰는 것보다는 직교한다라는 동사로 더 쓴다는 거죠. 이거 할 때 표현할 때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직교 직각으로 만난다라고 부를 거예요. 둘이 직각으로 만나는 상황일 때 첫 번째 용어 직교한다. 이해가죠? 난 분명히 설명해줬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직교란 말과 수직이란 말과 수선이란 말 섞어 쓰지 마세요. 제발.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기호를 이렇게 써요. L과 M이 니은. 직각으로 만났죠? 직각을 뜻하는 기호가 바로 얘입니다. 똑같은데요? 여러분 교재를 가보세요. 있잖아요. 우와, 진짜 많아. 그냥 학교에서 난리 나겠는데, 했으면은. 직각을 뜻하는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너무 경이롭다. 만약에 L 위에 점 AB가 있고 M 위에 점 CD가 있다면 직선을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배웠어요. 그치? 이게 AB 직선, 이게 L이죠? 그 다음에 CD 마찬가지고 또 M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둘이 직교한다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선본으로 해도 되겠죠? 상관없어요. 선본 AB랑 선본 CD는 서로 직교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해가냐 무슨 말인지. 뭐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이런 반응이 나오긴 해요. 애들이 쌤 그거 인데요? 인데요? 근데 그렇게 딱 3번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웃어요 보통. 여기에 꽂혀서 계속 실실대고 웃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초딩이더라고요. 장모 씨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너야말로. 한 번 낄낄대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해 줄게요. 그 다음부터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2번 아, 이해 적응이 안 돼. 수직이라는 말. 수직이라는 말은 이거 뒤에서 하긴 할 건데 둘이 어떤 관계에 있니? 라고 했을 때 보통 쓰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 아까 좀 전에 직선 L과 직선 M은 직교합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직교라는 단어로 외우지 말고 이 표현 자체를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직선 L과 직선 M은 직교합니다 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할 때 이제 수직이라는 표현도 써요. 직선 L과 그리고 직선 M은 서로 수직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쓴다는 거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두 직선이 이런 상황일 때 직교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수직이라는 단어 쓸 때는 보통 저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직선 L과 직선 M은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나중에 할 건데요. 좀 이따 할 건데 보통 위치 관계 얘들은 무슨 관계에 있니? 라는 거 쓸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수직 관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둘이 어떤 관계야? 얘 너랑 너랑 무슨 관계야? 친구예요. 너랑 너랑은 왼수예요. 이처럼 L과 M은 무슨 관계야? 할 때 수직이요. 이런 표현을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서로 수직이다라고 할 때 무슨 관계야 둘이? 할 때 쓰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수직이라는 단어는. 세 번째는 수선이라는 표현. 지금 보다시피 비슷한 느낌의 똑같은 상황인데 이름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보다시피 직교한다는 표현, 수직이다라는 표현이죠. 수선은 수선은요 수직인 선분이라는 뜻인데요. 상대적인 관계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L의 수선은 직선 M이다. 이런 식으로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반대도 물론 가능합니다. 어떻게? 직선 M의 수선. 수선은 그러니까 수직인 선분. 뭐 이렇게 이해해 좋습니다. 선분이든 아니면 수직인 직선이든 이렇게 이해해 좋습니다. 수직인 선분, 수직인 직선, 수선. 수선하다, 리페어가 아니라 리폼 아니에요? 수선하다가 아니라 수선은 이제 수직인 선분. 그러니까 얘한테 수직인 선이 누구야?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얘한테 수직인 선. 너한테 원수가 누구야? 양원준. 너랑 너랑 무슨 관계에 있어? 왼수. 비즈니스. 이럴 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한테 수직인 선은 누구야? 얘한테 수직인 선은 누구야?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수선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땡땡의 수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땡땡의 수선 이런 식으로. 땡땡의 수선 이런 식으로. 누구의 수선? 얘의 수선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 많이 쓰는 용어예요. 수선하다 영어로 뭐라고요? 4번 리페어. 리폼은 재활하다랑 기억하다. 대화하다. 수선의 발. 아니 그거는 자, 수선의 발 이게 뭐냐면요. 수선의 말. 잘 달렸어요.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직선 밖에 한 점 P가 있다고 해볼게요. P를 지나면서 L과 직교하는 선을 그으시오. 그 저기 전무형님.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거 P를 지나면서 단선은 두 개예요. 첫 번째 단서 P를 지나는 직선이다. 두 번째 단서 L과는 서로 수직이다. 더하기 물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직선을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그릴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 파랑이랑 노랑 하양이랑 만나서 생긴 이 교점이 있을 거예요. 네. 이 교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불러요.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은 원점 아니에요? P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표현을 써요. 보통 점 P에서 L에 내린 발. 수선의 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언제 이렇게 쓸 거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8cm고 여기가 뭐 4cm고 요렇게가 3cm일 때 이 삼각형은 높이가 누굽니까? 할 때 3cm 높이인가요? 8cm가 밑변일 때 네. 그때 이 파란색 선이 얘랑 수직인 선분인 거고요. 그렇죠? 수선의 그런 거 얘기할 때 이런 말 쓴다는 거죠.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표현을. 꽤 복잡해요. 뭐요? 저 질문 있어요. 무슨 말이?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뭐요? 있잖아요. 저기 선생님이요. 저렇게 그 L이랑 P 선 그려가지고 그 수선인 발을 수선을 내려주셨잖아요. 수선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네. 네, 근데요, 그 L을요 꼭 지나서 B까지 내려가야 해요? 아니 그냥 L까지 딱 안 내려가도 돼요. 어차피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교점 자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점을 부를 때 보통 수선의 발이라 부르는 거고요. 발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 그리면 되나요? 이렇게? 너무 저거 발이 아닌데. 저 거의 발 같아. 서인국이요. 그래서 수선의 발,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P에서 L에 내린다. P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내가 만나게 만들었다. 해서 P에서 L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혹은 뭐 수선의 발을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고.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여러분이 말로 나와 있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선생님 그럼 H는 점 H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이렇게 글로 나와 있으면 문제가 이렇게 글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상황 자체가 그림이 여러분은 뭐 항상 모든 문제에 그림이 달려 있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림 없이 글로만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글로만 오로지 글씨만 써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그 글씨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려내야 됩니다.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 걸 하려면은 용어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네 번째 수선의 발. 선생님. 66번 전부 다 그거 이해 가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저 수선의 발 그리기 전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한 점 P가 이렇게 있고 P를 지나가지 않는 직선 L이 있다고 칩시다. 둘 사이의 거리는 뭐야? 다시 할게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한다? 정의. A, B하고 위에 딱 되잖아요. 가장 짧은 선이라고 했어요. A, B 거리면-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선으로 정의를 해요. 선분이 되겠죠, 결국. 다시 할게요. 네이버 지도를 켜서 여기 배방부터 서울까지의 거리를 재면은 몇 킬로 나오려나? 5kg. 한 70킬로 나오려나? 나오려나? 70km 나온다고 칩시다. 내가 안 재봤으니까. 근데 그 70km라고 하는 것은 지도상의 직선거리죠. 실제로 도로는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실제 움직이는 거리는 더 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 사이 거리 이게 이제 가장 짧은 거리.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갔을 때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실제로 지도상에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좀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네. 잘 들어야 돼. 정의잖아, 정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저거가 서성이는요.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그렇죠? 다른 말로 두 점 사이 거리 그런 거고,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한다면요. L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가장 짧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면 돼요. 너무 복잡한가요? 그래서 이 말을 써요. P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할 때 PH의 길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수직인 선이지. 수선의 길이라고 보면 돼요. 수선의 길이. PH라고 하는 저 선의 길이를 전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부를 거다.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그치? 수선의 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하나씩 좀 차분하게. 특히나 아까 했듯이 집교한다, 수직이다, 수선이다. 용어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수직이라는 용어로 써야 되는 건가? 수선이라는 용어로 쓰는 건가? 집교라는 용어로 쓰는 건가?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표현 전체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66번을 볼까요?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넣어라. 전부 다 그 모양 써야 되는 1번은 직각이래요. L과 M의 교각이 직각. 만나서 생긴 각이 90도라고? 그럼 L과 M은 어떤 관계야 서로? 직교. L과 L은 위치 관계. 수직이라고 보통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직. 직교 관계라는 게. 그리고 직교는 보통 직교한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고요. 이렇게 요 기호를 쓰시면 돼요. 이 기호는 읽지 않겠습니다. 괜히 읽었다가 노딱이 붙으면 안 되니까. 뭘로 이거요? 저거. 이건 뭐라 2번 이거요? AB 직선과 CD 직선 서로 수직이다. 둘이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 쓸 때 이렇게 서로 수직한 표현 쓴다고 했죠? 그렇죠? 역시나 같은 개념이죠. AB라는 직선과 CD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서로 읽어요? 수직이다. 읽는 방법 없어요. 수직이다. 수직이 따라 읽어요. 수직이다. 근데 왜 노딱이 붙어요? 3번 P와 Q는 서로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의 뜻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P와 Q 역시 마찬가지로 둘이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4번 EF의 수선. 아까 했죠. 수선이란 말은 보통 누구의 수선, 철수의 수선, 영희의 수선인 것처럼 땡땡의 수선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수선이라는 말은 EF의 수선. 그러니까 EF가 있을 때 EF와 수직인 선이 누구다? GH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EF라는 직선과 GH라는 직선은 서로 무슨 관계? 수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죠? 예. 졸려요? 네. 어쩔 수 없어. 영상 잠깐 멈췄다가 다시. 뭐요? 재밌는데 졸려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졸려도 들어야 돼. 높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높다. 들어야 돼. 높다. 진짜 무서워. 아니 너는 물 왜 이렇게 많이 쏟아? 니들은 앞으로 여기 교실 내 종이컵 금지. 왜요? 와가지고 맨날 물을 없니 얼음을 떨어뜨리니 그럴 거면 아예 먹지 마세요. 아니 저는 안 들었어요. 그럴 거면 아예 먹지 마세요. 안 들어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여기다 종이컵을 두고 가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선배. 그럴 거면 먹지 마세요. 빨리 그런 사람. 67번 BC의 수선을 찾아라. 이런 문제네. 도형은 지금 이게 뭔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 아니 사다리꼴.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정의는 뭔지 알아요? 네. 한 쌍의 변이 평행한 거예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BC의 수선을 찾으래. BC의 수선. 이런 식으로 수선이라는 표현은 보통 누구의 수선, 그렇죠? BC는 밑에 있는 이 선분을 말하는 겁니다. CDO. 얘랑 수직인 선은 얘죠. CD라고 쓰면 되겠네요. 혹시 저건 선분 표시 아닌가요? 직선이면은 뭐요? 화살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 수직인 선분, 수직인 직선 다 쓴다고 했어. 너 뭐? 있잖아요. 만약에요. 선분 CD의 수선을 찾으라고 하면요. 그럼 걔는 수선이 두 개인 거예요? 네. CD에 수선하면은 AD도 되고 BC도 되겠죠. 만약에 그건 뭔지 알아? 두 개나 써야 AB에 수선하면 없어요. 이 그림상에서는. ADH. 모두고 하시고. AD 수선 있는데요? AB라고 아, 했어요. AB요. 68번은 이게 무슨 사각형? 직선.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네 각의 크기는 서로 그 평행사변형인데요. 같고요. 그 크기는 한 각이 90도가 될 겁니다. 이 꼭지점이 각각 A, B, C, D인데요. 찾는 게 뭐냐면은 AB의 수선이래요. 땡땡의 수선. AB의 수선. ABCD. 왼쪽에 있는 선분이 얘의 수선입니다. 두 개 있죠, 얘 같은 경우는.
AD도 있고요. 12. BC도 있어요.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나머지 안 푼 건 다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가요? 오늘 막 나갈 거예요. 왜요? 내 선생님 기분이 안 맘에요. 좋으신가 보지. 22쪽에 보시면 22쪽. 아, 71번부터 해주시면 돼요. 73번 할게요. 관계. 선생님 별.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중2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배울 그림 중 하나인데 이거. 뭐예요? 그냥 삼각형. ABC라는 직각삼각형이 있고 반으로 잘린 샌드위치. 직각인 꼭지점에서 빗변인 AB에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의 발 자리를 D라 한다라는 건데요.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으래요.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 점 C요. 점 C. 그러니까 B는 여기 있고요. AC 선분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직선이라고 한다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이 직선에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교점 자리 누구겠어요? 바로 C겠죠? 선생님 점을 나타내고 기호는 없어요. 나중에 그냥 배우면 대문자 쓰면 돼요. 이해 가죠? 네. 예. 아, 이거 사기냐? 아니 근데 내가 얘가 오늘 얘기했지. 찔러도 자꾸 떠들면 내가 학교에 소문낸다고 얘기했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준다 내가 익명으로. 아니 있어요? 근데 90페이지 올리셔도 애들 안 그러니까 보이잖아. 조용히 하라고. 아니 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시비를 걸어요 자꾸. 둘이 서로 무시하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 돼요. 뭔가? 75번을 보시면 또 도영이 또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와 있긴 한데, 그치? 그림을 75번은 또 그려야겠지? 에이, 그려야겠지? 기가 막히지 않지. 맞지 않아? 3cm, 4cm, 5cm짜리 직각삼각형에다가 또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수선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쵸? 여긴 7cm래요. 76번이 더 엄청난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직각표 이렇게 있죠. 자, 그랬을 때 B와 CD 사이의 거리래요. 점 B와 CD 사이의 거리. 꼭지점의 이름이 뭐냐면은 저기 위가 A고 여기 밑에가 B와 C, 이쪽이 D군요. B는 여기에 있는 점이고요, 그렇죠? CD는 이렇게 있는 선분입니다. 그러면은 수선의 발 자리는 어디일까? C. C일 거니까 이 수선의 발까지의 이 거리를 재면 얼마일까? 3cm. 3대죠. 그래서 정답은 3cm입니다. 이해 갔죠? 네. 천천히 하시면은 다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 이 교재는 얘기했듯이 쉬운 거잖아, 그치? 제발 한 번에 좀 통과해 보세요. 한 번에 덜렁대고 대충 풀리지 말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거든. 조금 더 진지하게 좀 풀어보라고요. 진지하게. 이제 오늘 주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5-1 기본 도형에 관련된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5-2 위치 관계입니다. 또 나와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놈의 관계. 좀 멈추시면 안 돼요. 둘이 무슨 관계다? 양씨랑 장씨는 무슨 관계다 서로? 커플 관계죠. 왼수 관계인가? 아니 아니. 아니. 뭐 그런 식의 무슨 관계인가 하는 거죠. 양씨 아닌데요. 여기 앞에 한 단어 더 붙죠. 위치란 말이 그렇죠. 위치 관계. 여러분이 맨 처음에 배웠던 거 도형의 기본 요소가 뭔지 배웠던 거 기억나요? 점선면. 점과 선과 면입니다. 장씨는 무슨 관계예요? 이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장씨와 양씨는 무슨 관계예요? 이래야 좀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보통 관계를 물어볼 때는 한 개만 등장하면 안 돼요. 사실 2개 이상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상대가 될 누군가가 또 필요해요. 이런 거죠. 얘랑 관계. 예, 2점의 관계입니다.
두 점은 사실상 둘 중에 하나예요. 같다, 다르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이냐면은 점 A, 점 B 이렇게 두 점이 등장했어. 그럼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돼? 아, 두 점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또는 같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아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두 점이 등장하면 두 점 무슨 관계에 있어? 라고 그런다면 다른 점일 수도 있고 같은 점일 수도 있어. 그런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거죠. 이제. 같은 점이면은 뭐 별로 할 얘기는 없을 거예요. 굳이 한다면 이런 것이 되겠죠.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X 좌표도 서로 같고 Y 좌표도 서로 같겠죠. 그럼 두 점은 같은 점이 보면 되는 거죠. 좌표 평면 위에서는. 이해가요? 네. 그럼 다른 점 갖고 뭘 할 수 있냐고? 아까 배웠잖아. 연결해서 길이를 구하고 이런 거 할 겁니다.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관계는 너무 단순하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외울 것도 없이 체크만 하면 될 거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아 재밌지 맙시다 우리. 이해부터. 점과 선. 점과 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들아 점 하나랑 선 하나 그려봐 라고 하면은 김 씨는 점 하나와 선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아, 색깔을 달리할게요. 자, 진짜 신기해. 이건 성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김 씨는 점 하나와 선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없어요? 장 씨는 쌤, 저 점 핑크색으로 했어요. 하나와 선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니, 너무한데. 왜? 핑크색으로 해주세요. 아 시끄러. 친구들 야, 네 필통도 보려 노란색이면서 뭐? 이거 시끄러. 어디서 한 거야? 시끄러. 정 씨는 점 하나와 선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와 이런 부류. 이 크게 두 개로 나누겠다는 거죠. 왼쪽과 같은 상황은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직선이 점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른쪽과 같이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든 이게 엇갈린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점과 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관통하게 그린다면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볼 거야? 점이 배웠습니다. 직선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쌤 그럼 오보 써야 돼요? 온 써야 돼요? 온이라고 했죠. 혹은 직선이 점을 통과한다. 지난다. 통과한다는 안 돼요? 홍보한다는 이 두 개의 표현을 아, 씁니다. 들어가다. 그리고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통과한다는 왜 안 돼요? 무슨 말 이해가 안 돼요? 점과 직선을 그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않거나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특히나 이런 상황. 여러분 이거 그동안 줄창 배웠던 거 아닌가요? 정비례 반비례에서. 아, 너무 싫어. 뭐요? 정비례 반비례에서 줄창 배웠던 아, 거죠. 정비례? 이 점은 이 정비례선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정비례에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통 이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이 점을요. X분의 Y인데 선에 대입을 한다는 거죠. 어떡해요? 풀 때 가장 기본 요령입니다. 점을 선에 대입한다. 어떻게 돼? 배웠던 거잖아. 이게 y는 3x라는 정비례가 있어. 아, 우리 여기에 반비례예요. a, 12가 있어. a가 얼마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4. 어? 아, 이 직선이 이 점을 통과하네? 지나네? 혹은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네?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하죠. x에다가는 x 좌표인 a를 대입하고 y에다가는 y표 12를 대입하면 식이 뭐가 돼? 12는 3 곱하기 a. a가 얼마입니까? 4. 4죠. 이렇게 a값 쳤잖아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고작 정비례, 반비례밖에 안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배우다 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어떤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이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가네?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네 하면은 이걸 하겠다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인생의 재밌는 되게 모르. 뭐라고요? 제가 뭐 조금 흘렸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저 저희가 안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말고 텀블러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것도 있지 않겠어요? 점과 면 사이의 관계. 이거 총 9개 배우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부터는 이제 공간 입체 도형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면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상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건데 직사각형 내가 그린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직사각형 아닌데요? 평행사변형인데요? 이거 아니라 직사각형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지금 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직사각형 위에서 이해 가요? 직사각형 위에서 보면 원래 사람이에요. 직사각형은 원래 위에서 보지 않아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공간적으로 그려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상상. 한식이야. 예를 들어서 면 하나와 점 하나를 너희가 표현해봐 볼 때 어떤 친구는 점 따로 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이 면이 점을 통과해요. 라고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똑똑한 친구네요. 무슨 말 이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다. 아니다.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두 종류로.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똑같이 부를 겁니다. 점이 평면 위에 있다. 평면이 점을 지난다. 푸는 이런 건 똑같습니다. 점을 평면에 대입하면 돼요. 평면이 어차피 여러분 안 배울 테니까 앞으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점이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이런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이게 잘 안 와 닿는다면 어쩔 수 없이 23페이지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또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78번! 오른쪽 그림에 대하여 다음에 위치 관계를 말하여라. 둘이 무슨 사이니? 이걸 쓰라는 거예요.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점과 직선 L, 직선 M. 보시다시피 대문자 A, B, C, D는 점을, 소문자 L, M은 보통 직선을 표현할 때 씁니다. 1번 점 A와 직선 M. A와 M 찾았어요? 네. M이 A를 관통하죠? 이게 뭐냐? 타코야키인가? 타코야끼요? 하기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꼬치라고 하겠습니다. 꼬치처럼 통과하죠? M이 A를. 꼬치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거는 M이 점 A가 직선 M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B와 직선 M 이거 어때요? B랑 직선 M은? 점 B는 이거 M이 B를 통과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점 B는 직선 M 위에 있지 않다. 이해가죠? 이해가요? 3번 하나만 해볼게요. 3번 C와 L. 점 C는 L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C가 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니까 뭐라 부르는 거예요? 점 C는 직선 L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위에 있다. 이해가죠? 여러분은 점이 직선의 위에 있다 아니면 점이 직선 L의 위에 있지 않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 채워보시고요. 잠시 후에. 이해가죠? 79번 이게 직육면체를 하는 게 여러분 상상은 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연습했던 거잖아. 그치? 겨냥도라고. 그치? 네. 그러면 1번 면 ABCD. 면 ABCD가 쉽게 말하면 직육면체 중에 어디에 있어? 위에요. 윗면이야. 그치? 거기 위에 있는 꼭지점을 적으래요. A 점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이 면 ABCD가 통과하는 꼭지점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쵸? 누구누구예요? 점 A 점 B 점 C 점 D. 그렇지. 점 A, 점 B, 점 C, 점 D.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럼 반대로 면 A, B, C, D 위에 있지 않은 꼭지점. 점이 점에 붙. 점이 점 F, 점 G, 점 H. 이해가죠? 네, 이런 겁니다. 점 갖고 하는 건 별거 아니구나. 왜 선화지 거 지금 저까지 하면 안 돼요? 웃기지 마요. 어떻게 안 하면 되지? 점 갖고 하는 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 다음부터가 이제 흥미진진할 거야. 그럼 그건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다음 시간. 선의 차례죠. 일부러 계속 따져. 일부러 계속 녹화를 한 번만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할 거예요. 일부러 계속. 아니 진짜. 한 번 녹화한 김에 쭉 해야지. 선생님 광고 아니에요? 유튜브에 광고 시간 없어요. 두 번째는 선 차례인데요. 선점은 PPL 안 들어와요. 좀 전에 했습니다. PPL 점선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선점은 아까 했단 말이에요. 그 선점은 안 할 거고 선선을 할 거예요. 선선. 무슨 뜻이야? 이제 이런 거야. 너희들한테 직선을 2개 그려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직선을 2개 그려라 했더니 뭐라고? 직선을 2개 그려라 했더니 김 씨는 직선 2개요. 히히. 예? 이렇게 그렸고요. 이 씨는 직선 2개요. 예? 이렇게. 그리고 아 말투. 그릴 거 선생님 없고요. 됐는데. 이 시간 선생님인가? 그 다음에 양 씨한테 직선 2개를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와 이렇게 이시다. 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한 씨한테 직선 2개를 그려봐 했더니 선생님 좀 그리지는 못하겠고요.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어요. 부직선이 이래요. 할 수도 있어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라. 그냥 그려 그냥 그냥. 아무거나 그리면 되는데. 기빈이 형. 역시 이렇게 총 두 직선은 4가지의 위치관계가 있습니다. 4가지의 위치관계. 한 씨는 뭐 왜 저는 어떤 친구가 시끄러워요? 한 씨는 직선은 뭐 어떤 친구가 그래서 이제 장 씨가 선생님 저 여기 없는 거 하나 그렸어요.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니죠? 아니 나 왜 바보 캐릭터로 나오는 거야? 드럼체인가요? 직선을 그려봐 했더니 이 직선을 연장했을 때 연장해서 이 직선 연장 가능한 무한 연장 가능. 장씨는 좀 떨어져. 결국은 이거 아닌가요? 라는 거예요. 하고. 뭐가 장씨 아니잖아. 그 장씨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도 결국은 얘를 의미해요. 물론 아까 쌤 의도하신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두 직선이 만나는 것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냥 만났다와 직교한다로 분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직각으로 만난다? 네.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것도 배웁니다. 직교한다는 것도 배워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만난다. 이거 뭐라 부를 것 같아? 평행하다. 그래, 평행하다. 평행은 기호 뭐라 쓸까? 이게 L이고 이게 M이면 이거 짝대기 2개요. L, M 사이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 이거 쉽다요. 평행이라는 기호로. 어떻게 하는 두 번째, 저 이 씨가 그린 저거는 뭐라고 표현한 거죠? 두 직선은 서로 일치한다는 불러요. 같다라는 걸 시켜요. 세 번째, 이 양 씨가 그린 이 직선은 뭐라고 불러요? 서로 만난다. 만난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한 씨. 이건 어떻게 그릴까? 이거는 잘 들어. 이거는 꼬인 위치에 있다. 칠판 내에는 못 그려요. 그러니까 한 평면에는 못 그리고 입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입체, 직육면체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이런 상황이죠. 지금. 한 직선은 여기 있고요. 한 직선은 여기 있는 거예요. 꼬인 위치에 있다. 이것을 그래요. 꼬인 위치라고 불러요. 근데 엇갈려 있다는 표현도 쓰는데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근데 저 1번, 2번, 3번은 보다시피 평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지만 네 번째 건 평면에서 안 나와요. 이게 공간에서만 나오는 그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그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이름 배웠나요? 네, 각불이요. 무슨 불? 각불. 삼각. 무슨 삼각불. 삼각불. 삼각불도 이런 게 있죠. 얘랑 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둘러서 마찬가지로 꼬인 위치. 이거는 평행하지도 않아.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만나지도 않잖아. 뭐라 그럴 건데? 꼬인 위치. 이건 이런 걸 다 꼬인 위치라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총 4가지 그 중에 3가지는 한 평면에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 하나는 평면에는 못 그리는 그림. 지금 25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24쪽까지 지금 할 거예요. 25초에 꼬인 위치가 있네. 25쪽까지 하고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25초면 26초. 여러분 26쪽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숙제는 26쪽까지. 아, 선생님 너무 하시다. 25쪽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끄러워요. 어차피 10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어서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81부터 84번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육각형 그려놓고 꼭지점이 A, B, C, D, E, F인데요. 81번 OX 문제죠. 이거는 직선 AB랑 직선 CD는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요. 5입니다.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 AB와 직선 CD는 한 점에서 만난다. 5입니다. 이해가요? 네. 5. 2번 직선 BC와 직선 EF는 만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5죠. BC 직선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참고로 이 둘은 평행합니다. 83번 직선 CD와 직선 D는 일치한다. X. 일치는 아니죠. X. 84번 직선 DE와 직선 AF는 평행하다. X. X. 그럼 뭔데요, 둘이? 저거 뭐지 이거 관점에서 만나. 네, 만난답니다. 만난다. 선생님 이거 89번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좀. 여러분이 하시고요. 85부터 88까지는 뭐 평행기호, 수직기호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89쪽에 마지막 거. 오른쪽에 있는 90번부터 93번까지 삼각기둥입니다. 이체가 나오기 시작했죠.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를 모두 구하여라 문제겠죠. 한 점에서 만나는 AC. 모서리를 구하라. BC. 90번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AC, AC, BC, BC, BE, 뭐? BE, BE 또 AD. AD. 이해 갔어요? 네. 안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값 쓸 때 모서리 꼭 써야 돼요. 네. 어차피 거기 써 있으니까. 지금 선분을 표시해도 돼요? 네, 보통은 귀찮은 사람들은 서문으로 많이 표시해요. 모서리하고 안 쓰고. 어차피 여러분 다 표시돼 있으니까. 그러면 94에서 97까지 육각기둥. 선생님 90.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를 세는 문제. 94번 AF와 평행한 모서리 몇 개예요? 한 개요. 아니 세 개요. 3개입니다. 이해 가요? 네. 그려줘야 돼요? 아니요. 그려줘야 돼요? 아니요. 안 그리고 하니까 답답해요? 아니요. CF. 이게 뭐라고 이름이? 네. 육각기둥. 육각기둥. 그러면 AF가 얘입니다. 얘랑 평행한 게 몇 개 있냐고요. CD, 그래 CD 이쪽에 있는 거 이거 하나. GL, GL 저 뒤쪽에 있는 것도 하나. IJ. 그래 IJ까지 총 3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97번 DJ HI. DJ는 얘입니다. 기둥입니다. 기둥 DJ. 얘랑 평행한 거 몇 개 있습니까? 6개요. 아니 5개요. 5개죠. 다른 기둥들 아닌가요? 네. 그 뒤에는 이제 꼬인 거 찾는 거 선생님 나와요. 꼬인 거 찾는 거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니야. 꼬인 거 찾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꼬인 거 아직 안 배웠는데. 아까 했잖아. 26페이지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